예전에는 유책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 거의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도 이혼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어떤 경우냐면요.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남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혼은 하기 싫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있다면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소장을 받으시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이혼을 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에 기각을 바란다고 작성하실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 예외적으로는 파탄주의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는 책임 있는 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혼인 파탄을 자초한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첫째, 도덕성에 배치되고 둘째,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파탄주의 입장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유책주의, 파탄주의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일단 유책주의라는 거는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 못한다 라는 거고, 파탄주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혼인관계를 봤을 때 이미 너네는 헤어진 부부야, 다시는 회복될 수 없어 하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정해주는 법원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실 소장을 받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청구해? 라는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반소로 그래 나도 이혼할 거야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났는데 거기에 아내도 맞바람 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여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전반적으로 파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기술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고가 남편이었고 피고는 아내였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를 대리했고, 원고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청구를 했고 당연히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였는데요. 1심에서는 유책주의에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 당연히 기각시켰습니다. 원고가 당연히 항소해서 항소심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항소심 판사님이 재판 첫날 본인이 아무리 이혼 기각을 시켜도 몇 년 후에 똑같은 사람 또 와서 이혼 청구하더라 하면서 갑자기 파탄주의 의견을 내비쳤어요. 물론 굉장히 당황했죠. 하지만 그대로 있다간 정말 파탄주의 때문에 인용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의뢰인한테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원고가 미워도 원고에게 연락하고 명절 때마다 원고 부모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우리 정말 이게 파탄이 안 나는 부부처럼 행세를 해보자 라고 푸시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원고 이혼 청구 1심처럼 기각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요즘 법원의 입장이 유책주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파탄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을 당했다 하는 경우, 또 배우자의 유책성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 반박하면서 배우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때 배우자를 너무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 판사님이 봤을 때 이 부부가 이미 혼인관계 다 파탄 났고 사실은 피고 본인도 이혼하고 싶은데 보복하려고 이혼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가장 담백하게 서술을 하고, 다만 나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유책성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치부를 들추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배우자의 잘못을 주장하고 이걸 입증하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맹비난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나에게 커다란 잘못이 없는데 이혼 청구 당하면 너무 화도 나고 배우자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혼을 기각시키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판사님으로 하여금 배우자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배우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설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혼 청구 기각시켜도 다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판사님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혼을 당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또는 아닌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소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편안하게 상담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혼에 관한 그리고 남녀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